니케이 계열사의 언론사가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을 소위 동시에 까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거의 이거는 뭐 모두 까기 인형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수준이에요. 발언 한마디 한마디 전해드리면서 같이 생각해보고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는 한국이 반일,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원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인은 본래 냉정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인도 히스테릭하게 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열등해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요게 야나이 회장의 발언은 제가 수정 하나 없이 원문으로 전달을 일단 해드린 거예요. 이 발언이 결론적으로 일본인의 열등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게 결론이긴 해요. 근데 동시에 그 내용 중에서 한국은 원래 열등해서 과거부터 반일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우회적 비판으로도 많은 한일 통상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원래 젠틀한 사람이었는데 일본인은 열등감이 생기면서 변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원래 젠틀하지 못하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마디 붙이자면 이에 대해서 뭐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라디오를 진행을 하면서 한마디 붙이자면 이 유니클로 회장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은 분명해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한일 관계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듯합니다. 야나이 회장은 한일 관계를 열등감이라는 고작 단어 하나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지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일본이 뭐 반도체라든지 소위 소니가 잘 나가는 시절이죠. 그런 여러 가지 전자 분야에 있어서 세계를 호령할 때야 모르겠지만 이미 그건 너무나 오래된 과거 이야기고 현재 대부분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고 특히 뭐 5G 같은 경우만 단적으로 봐도 삼성이 일본 통신사에 가서 구축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 거죠. 만약에 일본이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력이 있었다면 자국 거는 당연히 자국이 했겠죠. 그럴 실력이 안 되니까 한국에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본이 전통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초 소재 분야에서야 훌륭한 실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국이 갑자기 난데없이 일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반일을 한다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겠죠. 그리고 이 반일의 시발점이 아베한테 있다는 것을 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먼저 공격을 해와서 그에 대한 대응을 했다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죠. 이것은 한국에 대한 일본 스스로의 우월감에 대한 잠재의식의 표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일본인들이 옛날에 아무래도 식민 지배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우월감이 스스로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한국은 원래 열등해서 반일을 한다. 뭐 이런 발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이 그런 잠재의식의 근거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국이 반일을 하는 것은 사실 반일을 하는 일부 뭐 반일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엔 대부분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반일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도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맥락은 이번 수출 규제만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짧은 라디오에 담지 못할 그동안의 기나긴 한일 간의 역사와 일본의 횡포, 거짓말 그리고 뒤통수 그 역사에 대한 전혀 일말의 사과 없는 태도의 지속 또 다른 어떤 힘 있는 나라한테는 사과를 하는데 또 한국한테는 일말의 사과 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뒤통수를 때리고 요런 것들에 기인한 것이지 현재 경제 규모 따위에 기인한 게 아닌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야나이 회장이 그나마 산업계에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일본이 30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국민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며 IoT나 AI로 뭐 첨단 이런 과학 기술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기업이 일본에 없다라고 평가했으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인물인 만큼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기초 소재 등 과거 산업의 영광을 지키고는 있지만 앞으로 나아갈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죠. 오히려 중국이 미래 산업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나은 수준입니다. 중국은 그래도 뭐 5G도 하고 뭐 비메모리 패밀리스 쪽도 키우고 있고 뭐 예를 들자면 AI 산업에 있어서도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적이죠. 그래서 중국을 제가 뭐 찬양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과 비교를 하자면 일본은 그렇게 뒤처진다 이런 의미예요.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서.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그것도 아베 신조에 대한 비판을 정확히 이어나갔는데요. 아베노믹스는 완전한 어떤 실패한 정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모두가 이 정책을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주가 빼고 일본에서 나아진 것은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통해서 주가를 올렸을 뿐이지 일본에서의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이 오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정확히 짚은 거죠. 제가 일본 경제의 몰락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라디오 업로드를 통해서 드렸을 때 이 통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쌓여가는 일본의 부채를 언급드린 바 있죠. 뭐 GDP의 2배가 넘죠. 그 부채가.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본의 미래 산업 경쟁력이 있으면 그 부채를 끌어다가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없다라는 말도 덧붙이면서 라디오로 업로드 자주 드렸었는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이 정상 국가를 내세우면서도 태도는 미국의 속국에 자처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즉 이 유니클로 회장이 일본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일본은 미국의 속국을 자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이는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미국의 그림자로서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직시하는 기업가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야나이 회장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역사 인식이 조금 매우 잘못됐고 좀 유감스럽다. 그렇게 정확히 제가 초반에 지적을 드렸지만 일본 경제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뭐 경제 쪽의 지식은 뭐 왜 성공한 기업가인지 적어도 자국 우월주의에 빠지는 지경까지는 안 갔구나. 뭐 역사 쪽에서 한일 역사 쪽에서는 뭐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자국 우월주의 일본이 최고다 막 이런 그런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유니클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 지금 뭐 간략하게만 한번 알아볼게요. 야나이 회장이 아주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한국의 실적 급락에도 좀 점포를 늘리겠다는 발언을 이 인터뷰에서 이어갔었는데 지금 유니클로 운영하는 이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회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2019년 회계년도 그러니까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 사업에서 수익이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전인 2019년 회계년도 전기, 그러니까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에는 한국에서 수익이 증가를 한 게 맞는데 7월에서 8월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후기에는 매출이 큰 폭으로 내렸으며 수익이 급락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나이 회장은 어떤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계속되는 냉각으로 갈 것 같진 않으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점포를 7개나 내년 8월 말까지 1년 동안 7개 더 늘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이 한국 패션 업계에서 매출을 1조 원대를 4년간 연속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못하는 회장이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기사들에 뭐 유니클로에 대해서 할인을 하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더라.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데이터가 나와야지 발언을 뒷받침하는 발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또 이게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제가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 크게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고요. 그냥 사실들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